겁니다. 이거는 쌍방향 아니니까. 학원에 나와서 할 때는 그거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38페이지 아랫부분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부 보조금 수령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될 때는 바로 영업의 수익인 정부 보조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영업의 수익 잡아서 정리해 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수익 관련 보조금인데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무슨 보조금, 운영자금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 그럴 때는 운영자금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서 마음대로 쓰긴 쓰는데 종업원을 고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사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잡아요. 의무가 있으니까. 그랬다가 종업원을 채용했어요. 그 채용한 사실을 보조금을 만약에 지원해준 단체가 만약에 이천시가 지원해줬다. 그러면 시청에다가 종업원 채용 사실을 이제 통보를 해주면 되죠. 그럼 의무가 끝났죠? 그때 차변의 선수수익, 부채 감소하고 대변의 정부 보조 수익으로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런 충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단 부채로 잡아주는데 선수수익으로 잡아둔다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그때 선수수익, 부채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시키시고 대변에 정부 보조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잡는다. 그래서 수익 관련 보조금은 이 정부 보조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주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쪽에 추가된 내용이 꽤 몇 가지가 꽤 여러 개가 있었네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거 추가된 내용 없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의 활동을 소개를 했는데 좀 연구 단계의 활동은 전부 다 연구 개발비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개발 단계의 활동은 무형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개발 단계에서 지출됐다고 해서 다 자산으로 반드시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발 단계로 지출된 것 중에서 우리가 그 무형 자산의 인식 요건을 갖춘 것만을 우리는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대해서 아주 한 페이지에 걸쳐서 꽤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뭐 읽어보시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우리 전 교재에서 배웠던 그 종류 똑같습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영업권이 좀 특징적인 게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회계 처리할 수 없다. 내부 창출 영업권. 그러면 영업권을 내부에서 창출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영업권이라는 것을 그러면 인식해야 될까요? 영업권은 사업을 결합할 때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결합이라는 것은 매수,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이 서로 결합을 한다는 것은 어느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같은 지분으로 서로 지분을 정해서 합병하기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사업의 결합이라는 것은 합병이나 매수의 경우에만 영업권이 인식될 수 있다. 그 영업권은
그러면 어느 것이 영업권이냐면은 순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봐요. 순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다. 그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는 내부 창출도 되고, 내부 창출도 되고 외부에서 구입도 되고 하는 일반적인 것이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충분히 공부한 내용입니다.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유형자산에서 쓰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무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비용 계정 과목이 다르죠.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이 다릅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상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어떻게 해요? 개발비, 영업권 직접 상각한다. 그래서 무형자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이 없다 이 말이죠. 직접 상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의 계정 과목들 몇 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채로 넘어가서요. 유동부채 계정 과목 몇 개 그냥 나열을 해 놨어요. 추가할 내용이 없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비유동부채로 넘어가서 사채. 우리가 FAT 1급은 이 사채에 대해서 사채 발행하는 것까지만 다루었는데요. TAT 2급은 사채를 우리가 발행한 기업이 결산 때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지, 만기 때까지 결산 때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가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도 그 추가된 내용에서 가끔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채란 법인이 발행하는데요.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사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발행한 회사가. 발행한 회사는 사채고 그것을 투자할 목적으로 구입한 회사, 취득한 회사는 자산으로 보는데 그때 자산으로 볼 때 계정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회사도 있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회사도 있고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회사도 있겠죠. 사채를 구입한 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한 회사는 이자를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할 거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회사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거고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회사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자산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됐고 이번 여기 비유동부채의 사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서는 발행한 회사, 채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할 때 우리 현금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발행한 회사가 사채를 회계 처리하는 회사예요. 사채권자라는 것은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회사가 현금을 줍니다. 그러면 발행한 회사는 사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줘요. 그러면 이 받은 회사는 이것을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에게 기간 이자, 액면에 표시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이자 지급할 때. 그 다음에 만기가 만약에 3년이다. 그러면 3년 만기 시점에는 사채권자에게 원금을 다시 상환해 줘야 되죠. 그러면 상환할 때 회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은 이 사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대한 회계 처리만 다루었는데 이자 지급하고 액면 금액을 상환하는 요 단계의 회계 처리를 같이 이제 이번에 추가된 내용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자, 우리 사채에서 그 나오는 용어들,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액면에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액면 금액이 결국에 만기 때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아까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그러죠. 액면 이자율은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 이걸 액면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가리켜 가지고 자본시장의 이자율이다 해서 줄여서 그냥 시장 이자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사채 발행 금액과의 관계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미 들어본 얘기들이죠. 네. 자, 이게 부등호가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 높고 액면 이자율이 낮을 때는 투자자들이 액면 이자율로 이자를 받을 텐데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채가 안 팔리겠죠. 그러려면은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사채다 그러면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우리가 만기 때 돌려줄 때는 10만 원 돌려주는데 이번에 이걸 사는 가격은 9만 7천 원에 우리가 팔겠다 하면 3천 원 깎아주는 거죠. 왜 깎아주느냐? 이유는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율이 지금 현재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걸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그러고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을 때는 액면 발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다.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증해야죠.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할 때 10만 3천 원에 이렇게 또는 10만 5천 원에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할증해야 되고 얼마를 할인해야 되고 이러한 계산 근거가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 회계 처리 바로 세 가지, 위에서 말한 세 가지입니다. 액면 발행을 할 때는 차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의 사채 10만 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매입한,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회사들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산에 대한 거니까 이번에는 요거는 일단 제외시키고 여기 있는 것만 집중으로 여러분이 발행한 회사, 우리가 지금 사채를 배우는 거니까 사채 발행자의 회계 처리만 정확히 알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액면 발행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 10만원, 10만원이에요. 그러면 할인 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 발행을 했다는 것은 사채는 10만원짜리인데 9만 7천 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현금을. 이걸 할인 발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3천 원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채의 차감 계정,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가 부채잖아요. 대변의 부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자, 이 경우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장부 금액 얼마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9만 7천 원. 차감 계정을 항상 빼야 돼요. 아까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 1억짜리 기기 장치를 매입했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3천만 원의 기계 장치 차감 계정이 있었죠. 정부 보조금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빼야 되듯이 자, 부채 계정인 사채에서도
차감 계정이 있으면 그걸 빼야 됩니다. 가산 계정이 있으면 그걸 더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그 밑에 걸 보면요. 할증 발행입니다.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매년 지급하겠다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높게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은 더 높여서 받아야죠. 그래서 자, 사채는 10만 원이에요. 우리가 만기 때 갚아야 될 돈은 10만 원입니다. 이게 부채예요. 마지막에 갚아야 될 돈이. 그런데 우리는 돈을 얼마 받았냐면 10만 3천 원을 받았어요. 사채를 팔 때 10만 원짜리를 10만 3천 원에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요 3천 원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합니다. 대변에 기록해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입니다. 가산 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해준다. 사채를 증가시켜주는 계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할증 발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했을 때 1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번에는 10만 3천 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 시에는 기초 장부 금액이 사채의 발행 금액, 사채의 액면 금액보다 낮습니다. 장부 금액이. 그다음에 할증 발행 시에는 사채의 액면 금액보다 높습니다. 장부 금액이 높아요. 이 금액이 바로 액면 금액이에요. 여기 10만 원이 뭐냐면은 액면 금액. 사채라는 개념 과목은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액면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자본에서 자본금이 그렇죠. 자본금. 액면가로 표시하잖아요. 사채도 액면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예를 들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아까 그 할인 발행 시에는 여기 사채는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차감 계정 여기 3천 원이 기록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 장부 금액인데 이 자리에 9만 7천 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방식이고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만약에 할증 발행시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난에 사채는 10만 원이라고 기록하면서 할증 발행 차금을 3천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칸에 10만 3천 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금액이 바로 뭐다? 장부 금액이다. 이거예요. 장부 금액.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차감 계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는 금액란이 두 칸으로 기록되잖아요. 예.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두 칸이 이렇게 줄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예. 오른쪽에 있는 이 여러분 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 누계액 빼가지고 오른쪽에 또 기입해 주죠. 그게 장부 금액이지 않습니까? 사채에서도 똑같아요. 사채에서도 만약에 사채라는 개념 과목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했을 때 저렇게 금액이 두 칸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그 부분까지가 FAT 1급에 있는 사채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었다면은 이번에 TAT 2급 교재에서 추가된 게 이제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요 3페이지, 3페이지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추가했느냐? 자,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는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고 또 할증 발행했을 때는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차감 계정이라든가 또는 가산 계정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상각을 해야 돼요. 상각.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정부 보조금을 상각해야 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 원리예요. 예. 정부 보조금을 상각해가지고 그 유형자산의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정부 보조금의 잔액이 0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채를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발생한 금액이 있잖아요. 아까 그 3,000원, 아까 그 예제로 말하면 이제 3,000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거를 결산 때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서 상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한 것은 환입이라고 표현하고 할인 발행은 상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두 개 다 상각이라고 해도 다 통하죠. 그래서 사채 할인 할증 발행의 상각과 환입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환입하는 것도 그냥 상각이라고 하시고, 상각 환입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잔액을 없애준다 이거예요. 없애주는데 일거에 한꺼번에 딱 없애주는 게 아니고 그 사채의 그 만기일, 만기가 3년이면 3년에 걸쳐서 없애주는 거예요.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기간 동안에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 환입함으로써 만기일에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 계정의 잔액이 0이 되어 0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아까는 그 차감 계정 때문에 사채의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차이가 났었어요. 액면 금액은 10만 원, 근데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했을 때는 97,000원, 할증 발행했을 때는 10만 3천원이었습니다. 차이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걸 전부 상각 또는 환입하게 되면은 나중에 만기 때에는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요거 이제 새로운 용어. 자, 아까 체계적인 방법으로 위에서 말이죠. 위에서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한다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 체계적인 방법이 뭐냐? 유효 이자율법이다. 유효 이자율. 그래서 사채의 할인 할증 발행의 차금의 상각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요거 이론 대비해서 이 유효 이자율이라는 용어 잘 기억하십시오. 유효 이자율은 사채의 액면 금액과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유효 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액면 금액에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과의 차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유효 이자율법을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면 이자가 두 가지를 계산했어요. 이자를. 자, 첫 번째 이자는요, 사채의 장부 금액,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 자, 사채 발행할 때 유효 이자율은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유효 이자율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채 액면 금액과 미래 금액의 가치,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인이나 할증 발행을 할 때 어떤 이자율에 맞춰 가지고 발행을 해주냐면은 결국에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인도 하고 또는 할증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이자율이라는 것은 결국에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이자는 사채의 발행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 자, 장부 금액에다가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곱하면 나오는 이자 비용이 하나 있고, 이게 여기에서 번호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번호 2번에 해당돼요. 요 이자 비용이 요 밑에 박스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쳐놓으면 돼요. 밑에 박스에 있는 공식을 보면은 연간총 이자 비용 계산해 가지고 사채의 장부 금액, 여기서 기초 장부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네, 줄여서 그냥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이랬습니다. 이 유효 이자율은 뭐다? 발행 시 시장 이자율. 자, 그런 이자 비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하죠.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거예요.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 네, 그러니까 그 10만 원에다가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 그 표시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도 하나 있어요. 그 이자 비용이 여기서는 여기 3번에 있는 이자 비용. 3번에 있는 이자 비용. 자, 3번에 있는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채의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에요. 예. 그 금액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고, 또 하나의 이자 비용은 사채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는 이자 비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한다? 상각하거나 환입하면은 나중에 만기 때 영원이 된다. 잔액이 그때 영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2번과 3번을 자세히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 것을, 그것이 법인의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자 비용이에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 그건 뭐냐?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로 계산한 겁니다. 그 옆에 이 공식. 자,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이자 계산한 거 있죠.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이건 여기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현금 이자 비용 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금 이자 비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비용이에요. 요거를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그게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이자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가 다른 거예요. 그 차액을 정리하는 것이 상각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은 잔액이 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에 보면은 이거 두 개의 차이를 구하죠. 그만큼씩 상각을 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 표로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어서 공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냥 이 네모 박스만 딱 놓고 놓아두면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위에다 설명을 넣은 거예요. 위에 설명을 넣고 그것을 밑에 박스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요약해 놓은 공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 표는 여기 위에 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할 때 여기 잔금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이 바로 이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 결산일이 12월 30일인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시장 이자율이 12%예요. 우리가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돼 있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22년에 발행했네요. 액면 금액은 10만 원짜리로 했고요. 만기는 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22년, 23년, 24년 기간은 이 채권의 기간은 3년이군요. 표시 이자율은 연 10%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12%니까 우리가 이 12%를 유효 이자율로 해서 요 10만 원을 할인해서 발행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표시된 이자율 10%로 10만 원에 발행하면은 투자자들이 우리 채권을 사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12%로 투자한 효과를 내주려면은 10만 원짜리를 할인해서 팔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자는 10%를 주면 돼요. 이자 지급일은 연 1회이고 매년 12월 31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 보면은 얼마를 할인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을 이만큼으로 정했어요. 10만 원짜리를 결론적으로 결론을 먼저 보시면 95,198원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했냐면 71,180원 더하기 24,018원 해가지고 95,198원으로 발행하겠다라고 정했는데 이 정한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원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이자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바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채 액면 금액을 10만 원으로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0.7118을 우리가 구했는데 이 계수를 우리가 원금 현가 계수라고 불러요. 이 원금 현가 계수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가 계수 표가 있어가지고 표에서 그냥 찾아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3년, 만기가 3년이고 유효 이자율이 12%였을 때 12%였을 때 계수를 찾아보면 요게 나와요. 또는 계산을 하면 0.7118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0.7118이라는 건 뭐냐면은 액면 금액의 0.7118 만큼이 현재 가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0만 원짜리 액면가 10만 원은 원금의 개수로서는 현재 71,180원이다 이거예요. 이자율 12%를 적용하는 했을 때. 자, 원금 현가 개수. 자, 원금의 현재 가치란 얘기입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자를 3번 주잖아요. 사채권자에게 얼마씩? 액면가 10만 원에 10%, 즉 만 원씩 3번 줄 거예요. 그러면 전부 3만 원이죠. 그 3만 원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연금 현가 개수라고 합니다. 자, 3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죠. 1년 단위로 줘요. 1년 있다가 만 원 주고, 또 2년 있다가 또 만 원 주고, 또 마지막 3년 후에 또 만 원을 줍니다.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연금 현가 개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은 3년 후에 한꺼번에 10만 원을 주는 거고, 연금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별로 반복해서 주는 게 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연금 현가 개수와 원금 현가 개수는 달라요. 그래서 연금 현가 개수로 12%를 3년짜리로 찾아보면은 2.4018이 나와요. 2.4018. 그래서 3만 원에다가 2.4018을 곱하면은 만 원에다가 3만 원이 아니라 만 원에다가 2.4018을 곱하면 24,108원이 나와요. 이것이 연금 현가 개수입니다. 바로 요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사채의 발행 금액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냅니다. 계산하라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으나 우리가 발행 금액이 바로 무엇을 적용했는가를 보시면은 12%라고 하는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적용했죠. 바로 지금 발행 금액을 결정하는 데 적용한 이 12%를 우리는 유효 이자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유효 이자율. 그래서 요 유효 이자율로 나중에 이자 비용을 계산할 거예요. 이 이자 비용 계산할 때 이자 비용 계산할 때 12%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유효 이자율이니까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발행 금액이 어떻게 10만 원짜리가 95,198원으로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이해했습니다. 원금 현가 개수와 연금 현가 개수를 가지고 구하는 거다. 예. 그랬으면 이제 구해졌어요. 95,198원이 발행한 연도 2022년도에 기초 장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초 95,198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저 앞에 저 페이지에서 10만 원짜리를 97,000원에 발행했습니다 할 때 여러분에게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000원 빼고 97,000원이 맞는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예. 지금 10만 원에서 얼마를 뺐냐면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802원이에요. 이 4,802원. 이 발행 시 회계 처리가 지금 이렇게 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짜리를 95,198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1월 1일 날 발행할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요. 예. 요 4,802원을 우리가 차감 계정으로 빼주기 때문에 사채의 장부 금액이 바로 이 발행 금액인 95,198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발행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 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가는 이자 비용입니다. 요게 이자 비용이에요. 자, 11,424원이 이자 비용으로 언제 회계 처리하냐면은 매년 12월 31일 날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결산 때. 자,
얼마를 지급하냐면 10,000원을 지급해야 돼요. 매년 12월 31일 날. 그래서 12월 31일 날 대변의 현금 10,000원 어떻게 구하죠? 지급하는 이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에요. 아까 앞 페이지에서 액면 금액은 10만 원, 액면 이자율은 10%였어요.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 10,000원 이렇게 인식하시고,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에 가는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율로 95,198원에다가 12%를 곱하면 11424가 나온다 이거네요. 예, 그래서 이자 비용은 11,424원이 됩니다. 자, 두 금액의 차이가 생기죠. 1,424원, 이 1,424원을 상각하는 거예요. 상각한다는 건 뭐냐?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의 차감 개념으로 차변에 있었잖아요. 잔액이. 상각, 없애주는 거니까 대변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만큼만요? 기초장부금액의 12%만 상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해에 1년 후에 이자를 지급했을 때 회계처리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2년 또 1년 후에 또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23년 12월 31일에. 자, 그때는 어떻게 계산했나 보세요. 먼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자 비용, 유효이자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아까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802원에서 요 1,424원을 상각했잖아요. 네. 그걸 상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요 할인 발행 차금이 줄었기 때문에 22년 1월 1일에는 기초장부 금액이 95,198원이었지만은 23년 1월 1일 날에는 96,622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24원 이만큼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12%를 곱합니다. 그게 이자 비용이에요. 자, 이자 비용도 늘었겠죠. 왜? 장부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장부 금액이 커졌잖아요. 1,424원만큼 장부 금액이 늘면 똑같은 이자율을 곱해도 이자 비용이 커지죠. 자, 보세요. 차변의 이자 비용 11,595원. 지난해보다 몇백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나가는 현금은 매년 같은 거예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자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액도 증가해요. 1,424원이었는데 1년 후에는 1,595원이 상각이 되네요. 장부 금액이 증가하니까 상각액도 증가하더라.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기말 장부 금액 늘고 그 다음 24년도에도 기초 장부 금액이 오는 거니까 이게 또 증가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24년에 12월 31일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분계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상환하는 분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우리가 이 채권의 만기일은 24년 12월 31일로 발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자 지급에 관한 회계 처리. 이자 비용 작년보다 또 늘어났죠. 이자 비용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현금은 똑같이 10,000원이에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더 늘어납니다. 전기보다. 이렇게 해서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은 이제 기말 장부 금액이 10만 원이 됐어요. 이 10만 원이 이제 최초의 액면 금액하고 똑같아졌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렇게 나누어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게 되면은 나중에 만기 때에는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하고 나서 이제 사채를 정리하는 분계를 마지막으로 하면 돼요. 이제 원금을 액면가를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사채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이제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채액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네, 조금 복잡한 정리 같습니다만은 원리는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원리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입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할증 발행했다는 것을 사례로 가지고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